18세 참정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혜연입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규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설과 비방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 발언권을 얻은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핸드폰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럼 참정권에 대해서 이면주 파주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청소년 토론회 18세 참정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혜연입니다. 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욕설과 비방은 금지입니다. 두 번째, 발언권을 얻은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핸드폰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럼 참정권에 대해서 이면주 파주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면주 의원님께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말하라니까 그러네요. 근데 거의 다 안경 썼어요. 그쵸? 지금 하나, 둘, 셋, 4명 빼고 다 안경 꼈는데 저도 안경 끼고요. 이것도 사실 국민 건강 입장에서 보면 그 눈을 보호하는 이런 것도 나라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온 국민이 다 안경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리고 안경 끼면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한 체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널리 보급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참정권 토론을 한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생각했던 것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뭐지? 해서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에서 제가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그래야 또 시에서 그 돈을 쓰는데요. 청소년 예산이 얼마나 쓰이나 한번 봤어요. 파주시 예산이 7,400쯤 되거든요. 요번 추경해갖고 8,000억이 넘었는데, 잠깐만요. 정확하게 7,412억인데 그 중에 청소년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쓰일까요? 예? 7,400에서 3,000억이요? 반? 1,500? 아니 잠깐만. 청소년 예산이 3,000억. 네, 통이 크시군요. 네? 2,000요? 2,000은 쓰일 것이다. 7,400억 중에서. 그러면 2,000이 얼마예요? 3분의 1은 되는 거네요? 30%? 또 다른 친구들 1,000억?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통이 커요. 그쵸? 이제 큰 인물 되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억 단위로 가는데 또 바꿔서 얘기해 보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시는 친구들 중에 500억? 500억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거 안에는 이제 무상급식 이런 거 포함될 거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거 말고 순수하게 시에서 청소년만 위한 예산은 얼마일까?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쓰는 거 말고 얼마쯤 될까요? 300억? 400억? 제가 이제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파주시의 학생이잖아요. 그럼 파주시 학생으로 학업을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데 파주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 300억이 안 돼요. 교육환경 예산이 135억이고 무상급식이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억이 채 안 되고 여러 가지 합친다 할 때로 그밖에 안 되는데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학교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학교 외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총 3천억이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19억 8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도 안 되죠.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0.27%예요. 너무 슬프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를 보면 여러분에게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파주시에는 그 체육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조 잔디구장, 체육시설, 축구장이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거의 어른들만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시간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끔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시의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쓰게 했어요. 그런데 많이 안 써요.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해도 많이 이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계속 축구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축구장을 쓰겠다, 농구장을 쓰겠다, 배드민턴장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에 쓰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그 신경 써서 쓰게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하고 또 의원들도 저도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19억 0.27%밖에 돈을 파주시에서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그 보호법이라든가 기본법에 다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보호되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8세 지금 20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세부터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정권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고 또 대학 들어가도 1학년, 2학년 때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세 참정권 운동을 하는 거는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 청소년 권리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정치가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보면 그 어른들 생활체육 하시는 이제 축구나 족구 하시는 분들, 노인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증액돼요. 왜냐하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그 석유 난방비 지원해달라 그러고, 이제 거기에 쌀 지원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요구도 안 하지만 요구를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 제도, 투표,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2월 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동관계에 대해서 청소년과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알바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노동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취업 규칙을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나중에 보수를 못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든가 임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참정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서 토론한다고 해서요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대학생 되고 금방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이 사회를 이끄는 데는 얼마 안 있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3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토론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지 의원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은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셔야 하며 1분 30초의 종을 1번, 3분의 끝맺음 종을 2번 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입론을 하기 전에 각 찬반 패널들의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 찬성을 맡은 교화 청소년 문화실 대표 금천구 이주환입니다. 네, 찬성 측 대표 양지혜입니다. 네, 반대쪽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측을 맡은 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 한빛중학교 2학년 김다윤입니다. 반대측을 맡은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찬성 측부터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18세 참정권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청소년의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자치단체나 학생회 등의 활동이 있지만 그러한 것이 청소년을 위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복잡한 이 시대도 셧다운제와 같은 청소년과 알맞지 않은 합리적이지 못한 법률제도가 있는 까닭은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18세 참정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교육할 때 흔히들 교육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시민의 육성. 하지만 민주시민의 육성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딱히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학생회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근본적이고 폭탄적인 참정권을 제공하여서 모두가 정치적인 인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주환 토론자님께서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참정권 중 선거권을 거망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투표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제5공화국 12대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율은 약 90.1%로 전 국민이 투표했는데 제6공화국 17대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율은 약 93.8%로 급격히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제23대 대통령 선거 전국 이주환 투표율은 토론자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약 35.0%도 안 될 추이라 생각합니다. 그 추락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성세대와 만 18세 차기 신세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참정권을 보유하여 점차적인 상승세로 올리는 것이 옳은 상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쪽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만 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에게 참정권 부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측은 18세 참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만 18세 즉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와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즉 대상이 되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 등에서 정치 공약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경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크 원장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학교와 가정 또는 화면 속의 세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주관을 펼치기보다는 매스컴이나 부모님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기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의 참정권이 허용될 경우 그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만 17세, 16세의 참정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연령의 기준선을 건드릴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찬반의 입론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의 발언은 1분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며 1분 20초의 종을 한 번, 1분 30초의 끝맺은 종을 두 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각 패널들의 발언이 끝났을 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석특부터 발언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김혜린 초원자께서 고3 학생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3 학생들은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3들이 몸담고 있는 입시제도,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현재 AB형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고3 학생들이 스스로의 입시제도를 결정하는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고3 학생들은 어른들의 기성세대들의 생각이나 기성세대들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고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더욱더 좋은 입시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사리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현 언론의 문제이고 현 정치의 문제이며 이것을 청소년에게 순수한 믿음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돌리는 것은 그릇된 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에 대한 기준권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만 18세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18세는 생일이 지났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로 딱 정해져 있고 중학교 때까지보다 고등학교가 되면은 좀 더 배움의 폭이 넓어지고 정치적 이렇게 빠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쪽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양지혜 토론자님께서 고3 학생들은 현실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참여권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 고3 그런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경험한 그런 대학생들이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더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으로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닌 언론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8세의 청소년들이 접하는 세상은 대중매체와 가정, 학교 등으로 그 범위가 일반 대학생이라든지 성인에 비해 좁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소년들은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반론. 지금 양측 두 분께서 지금 참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표면보다 부정적인 표면을 더 강조를 하시는데, 네, 물론 그런 주장 맞죠. 하지만 물론 청소년이 무질서한 정치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 때처럼 의도는 좋았으나 그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같이 책임 없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정치의식도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네, 쓰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 범위가 좁다는 건 순전히 지극히 오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집회도 다니고 여러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줄 경우 청소년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선순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청소년 사회 범위가 좁다, 청소년은 아는 게 없다, 이건 너무 비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은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치부하면서 막아버리는 것은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못한다는 식으로. 네, 반대쪽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들의 현실적으로 언론을 더 많이 접합니다. 이 언론에서 그릇된 사실이 나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또 입시제도, 셧다운제 같은 제도 시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에게 권리를 권리를 주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이것을 바꿔야지라는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참정권이 주어지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리를 준다고 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이주원 토론사님께서 정치 참여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치 참여율이 없다고 해서 이 청소년은 만 18세 청소년들을 선거 연령으로 김다현 토론자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에 참여시킨다고 해도 그렇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을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아까 김다현 토론자님께서 그러한 노력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그러한 정책을 많이 이익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가 마이크 맞자면 우선 청소년이 그대로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들은 전부 다 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속는 게 청소년들 뿐입니까? 오히려 지각 있는 청소년들은 매스컴 제대로 믿지 않고 여러 가지 기사 보면서 자신만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의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투표라고 할까? 네, 양재 토론자님 말 조금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권 조례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어른들에게만 받을 수 있었을 뿐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서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참정권이라는 권한이 없으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찬성 측에 묻습니다. 왜 만 18세는 허용하면서 왜 만 17세, 만 16세는 16세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시지 않은 것입니까? 네, 찬성 측 답변해 주십시오. 그 같은 경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경계선을 좀 더 다시 나누자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가 오면은 뭔가 좀 더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의 교육과 중등교육은 다릅니다. 중등교육을 마치고 옴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권리 행사의 방법이 교과과정에 없지만 중학교 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권리에 대해서는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거를 배우는 건 중학교 때가 실질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걸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넘어선 고등학교,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애매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반대쪽 반론 준비하시나요? 네. 아까 그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나눈다. 즉, 그러니까 만 18세 참정권을 주여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런 추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특징하자면 민증에 대해서도 민증이 발급되는 나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는 결국 타국의 추세에 따라가려는 것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수능을 고2 때 보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는 많은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측 반론하실 겁니까? 아니, 이 의견은 이쯤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의 입론에서는 저희가 많이 반박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저는 반대 측에서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정권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학습할 수 있고 또한 민주시민을 지금 현재 20대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정권을 어렸을 때부터 줌으로써 어렸을 때는 무슨 배우고 습득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학생 나이는 그걸 말이 안 되네요. 어렸을 때는 배우고 습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한을 줌으로써 앞으로 평생을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기능에 대해서 찬성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18세, 지금 우리 현재 토론 주제인 만 18세에게만 참정권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변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한 거 언급해도 되죠. 네, 고등학생은 성숙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중학교 3학년은 어떻습니까? 집중 이수제로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과목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도 그 학교 정규 교육 과목 아니라도 자신의 생각, 경험으로 자신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만 18세가 아닌 고등학교 1학년, 소수의 고등학교 2학년들도 자신의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측이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이 만 18세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 정치 참정권에 대한 기준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패널분들 마이크 앞으로 대시고요. 말 또박또박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만 18세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나눈 거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나이 그런 걸 주민등록증 맞나요? 네,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라면 조금 더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네, 나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받는 다른 법적 권리를 모두 주어지는 나이가 만 18세입니다. 근데 이때 참정권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청소년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안 나온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세도 있지만 17세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16세도, 15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은 18세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생이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이 반영할 수 있고 청년 비례대표가 입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왜 효율적인 입시정책, 학생들에게 맞는 입시정책이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것이 안 된 이유는 청소년이, 지금 입시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에게 맞는 정책이 안 나왔고 청소년에게 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만 18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만 18세로 둔 것은 주민등록상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청소년의 정의를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만 18세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찬성 측의 입장으로는 청소년의 정의를 좀 벗어나는 말 같은데요. 그렇지만 만 18세가 청소년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도 대학생도 청소년인데 이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도 청소년이지만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몸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의 말 그대로 정말 김다윤 토론자 말대로 청소년 모두에게 그걸 주면은 좀 더 미성숙한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권리들도 다 주어줄 수 있는 만 18세로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청소년이기도 하고 다른 권리들도 주어졌기 때문에 참정권도 더불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반대쪽 반론하실 건가요? 네, 네, 다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참정권이 주어짐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아까 참정권을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줌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더 한번 반복하자면 이는 만 18세만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런 참정권을 주어지면 이는 직접적인 정치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김다윤 토론자님께서 기준선이 붕괴되신다고 아까 언급하셨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2010년대인가 그쯤에 청소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만 18세 이상은 민증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증과 청소년증의 그 발급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정권에 대한 기준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 18세 하더라도 그러면 찬성 측이 말한 그 논리는 조금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다. 참정권이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된다.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것은 만 18세만 허용해서는 이 길이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 18세만으로서는 찬성 측이 입론할 때 했던 이 근거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 18세 참정권을 얘기한 이유는 반대 측의 말대로 모든 청소년에 대입하기엔 청소년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증과 민증을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고 18세도 청소년이고 그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고 김혜린 토론자께서 민주시민의 육성을 통해 너무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 언급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물론 우리 청소년이 자치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구 있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인 역할을 발하고 있느냐 보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게 미흡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소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정치적 무관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움을 숙지하는 나이부터 참정권을 가짐으로써 18살부터 참정권을 가지고 행사에 나감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위헌성으로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에서는 무조건 1번으로 찍는 분들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역량 차이지 그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초 남았나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다시 반복하자면 찬성 측께서 입론하실 때 했던 청소년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참정권, 투표율 저조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18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두 다 하려면 17세도 16세도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참정권을 허용을 하는 것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8세 참정권, 18세가 국회의원이 될 권리, 이런 거를 청년 비례대표가 될 권리 같은 거를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만 16세가 안 되고 만 15세가 안 되니까 15살 의견은 못 듣잖아. 이런 이유로 아니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 뭐 유아기 이런 때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세라는 거에 청소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학생 생활을 해왔고 학생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죠. 학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으로서 여기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가 청소년에게 주는 부조리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정권이 가능하게 되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했을 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다. 더 청소년을 위한 국회가 되고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십니까? 청소년이 참여할 때 더 괜찮은 나라, 청소년을 위한 나라가 될 거다. 이걸 반박할 수 없잖아요. 18세가 청소년을 대변한다고요? 18세가 청소년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도록 만든 제도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18세가 청소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을 그 제도 안에 넣을 수는 없죠. 말 그대로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함께 절충적으로 마련한 것이 18세 참정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찬성 측의 입장으로 보면요. 18세만이 아니라 17세도 함께 18세만으로는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이 18세가 청소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리를 준다고 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반론하십시오. 만 18세가 참정권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만 18세가 참정권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이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큰 범위인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금 청소년들의 목소리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극소수만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확장된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패널분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지금 두 분 다 자기네 주관적인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대부분이라고 했죠. 모든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 대부분이요. 대부분. 저는 이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헌적인 거 맞으시죠? 네,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회 민주화, 문화적 향상 등으로 만 18세부터 19살의 연령층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1996년에 인정을 하였습니다. 선거 연령의 제한을 입법기관의 선택 문제도 역시 2003년의 채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책임을 넘겨받은 정치권에서도 선거권을 만 19살로 조정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만 18세 이상이 아닌 만 19살 이상 죄송합니다. 선거법 개정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시민 육성에 대해서 마저 발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적인 참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이처럼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무 빨라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쪽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주원 토론자님,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평등하죠?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참정권을 가지고 있죠? 참정권에 앞서 인권과 기본권이 다 갖춰져 있죠. 일단 참정권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 모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아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참정권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저기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인권을 가지고 있죠.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참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참정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참정권을 가지자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만 20세 맞나요? 만 20세만이 현 법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발언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하려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서명을 받는 동안 어른들의 서명은 받을 수 있었지만 청소년들의 서명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데서 청소년이 이걸 원한다라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청소년의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는 청소년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치단체로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이 있을 때 더욱더 청소년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소수만 알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 참여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치단체들은 원래 소수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청소년의 의견을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정권의 장점이 참정권의 장점이 또 뭐냐고 생각하냐면, 광범위하게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정권의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같은 것들은 어차피 소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종의 한계를 안고 있어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참정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쪽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참정권이 주어질 경우 청소년들이 하지만 과연 그런 더 큰 범위의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문이 있어서 선거 나이를 18세로 조정을 했다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하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지, 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 미성숙해서 나는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 못할 거야 라는 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라고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른들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좀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18세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의 정의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개념. 네, 반대쪽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 18세와 만 19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거는 만 18세도 인정받을만 하지만 만 19세는 현재 그 18세가 다니고 있는 거를 넘어서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씀드리자면, 현재 만 19세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참정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 19세가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 비례대표가 있음에도 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냐는 말입니까? 왜 입시제도는 매일매일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며, 뭐 이제 내년엔 또 한국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 시시각각 변하며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가 거의 드물죠. 왜 이러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이 실질적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의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내주십니다. 네, 그리고 2015학년에 들어서 이제 저희 고3이 이제 수시가 6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고 정시가 이제 2번으로 그렇게 간소화됐다고 되는데, 이게 청소년이 바란 정책입니까? 아니죠. 정책일 수도 있지 않나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감하시지 않나요? 셧다운제의 경우 몇 시가 넘으면 게임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제도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셧다운제 같은 경우 너무 일괄적인 통제고, 그거는 또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율성을 길러줘야지 그걸 무작정 통제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모호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셧다운제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 정책을 강행했고, 그거에 대해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전 셧다운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법이 실행되기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적절히 조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셧다운제 같은 그런 강압적인 제도가 실행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뭐 여성부의 뭐 이런 롤 얘기도 있고 하면서 본인이 청소년으로서 신문을 보고 청소년 정책이 내려지는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충분히 청소년과 소통을 하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라고 생각되고 만들어진 게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물론 만 19세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만 19세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뭐 이런 거고요. 저는 지금 이 형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 만 18세 참정권을 도입하여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보다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셧다운제의 경우 12시가 넘으면 그 게임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청소년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어느 청소년이 저 12시가 넘어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과연 청소년을 위한 법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학교 안 다니는 것, 입시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18세가 참정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굴러갈 것이다. 18세만 갖는다고 해서 이 사회가 진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또 18세, 또 바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가 지금 수능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살펴보고 누가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으시다고 봅니까? 그거는 앞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세상을 저희가 꿈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서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걸 3번이나 들어서 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경우 청소년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꼭 필요한 법이 있을 경우에 그걸 좀 더 간편한 절차, 좀 더 쉬운 절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참정권이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정권의 남용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참정권의 남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용이 아니라요.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 이 18세가 과연 그 후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낼까 이런 의문성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전에요. 셧다운제 자기만을 위한 정책을 낼 것이다 이 부분. 파트는 정치권을 참정권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희가 혼란이 오는 거는요. 셧다운제 같은 경우 제한을 하는 것이 일단 청소년들의 건강에는 좀 더 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자기가 어느 제한을 두지 않고 강압적으로 원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거에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이주원 발표자님이 대답하실 거고요. 김다윤 발표자님의 고3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좀 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고3이 좀 더 시간이 없게 잠깐만요. 발표 정리하는 동안. 네, 아까 김혜린 토론자님께서 지금 셧다운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측으로 따지자면 오면이 개성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성침해라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유로이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셧다운 제도라고 해서 지금 및 정부에서 실시를 하자고 하면 엄연히 이건 행복 추구권과 개성에 대한 그런 침해라 사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잠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뭐 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뭐 30분 동안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근데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12시에 딱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이 기본적인 원론적으로 행복권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의견이나 청소년과 함께하는 충분한 토의가 없이 그 법률이 그대로 제정이 됐고 이러한 게 계속 있었고 청소년의 의견이 계속 정치계나 뭐 사회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참정권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말하고 싶지만 30초는 너무 빠르네요. 이상입니다. 아, 근데 만 18세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은 어른들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18세로 우리 사회가 변할까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예린 토론자에게는 학생인권 조례의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도가 우선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지 변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참정권이 없으면. 그리고 김다윤 토론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세로 우리 사회가 변할까에 대한 18세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보다 변화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그건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혜린 토론자님께 발본 세건으로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언 가능은 17세, 병역 지원 입대는 17세 등등 지금 각각 나이가 제한적으로 붙어 있죠. 근데 오로지 참정권만이 지금 만 20세로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부과하는 법률 등은 종합적으로 적어도 주민증과 함께 병역 의무 등 부과하는 18세가 되면 충분히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표현을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하고 제정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 네, 잠시만요. 청중 발언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른 반언은 일단 드리자면 일단 참정권이 우선은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신 거 맞습니까? 참정권이 있어야만 그런 정책적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8세가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는 결국 17세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또 그게 16세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18세가 참정권을 가지면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엮어서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8세가 참정권을 가지면 변화가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는 그동안 정치에 개입되지 않았던 존재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런 루트가 마련됐을 때는 루트가 없을 때 음지에서 얘기했을 때랑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법률을 제안하고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만 18세 미만인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김혜린 토론자님의 질문을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아까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우선은 있어야 한다고 일단 18세가 그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가정하에 18세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만 17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또 이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면 또 만 16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 18세는 저희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같이 민증이 나오는 나이입니다. 또한 그 나이에 다른 권한들도 그 나이에 맞추어져서 어느 정도 제정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한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있어요. 혼인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선거운동 자원봉사 만 18세, 병역 징집 만 19세 를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주민등록증과 함께 병역 임무 등을 부과하는 게 18세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따라 읽어서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이 만 18세, 17세 이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선이 효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효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뀐다면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겠죠. 뭐 18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 혼인은 17세로 해라. 근데 이런 게 아직도 구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 18세 참정권이 당장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17세로 내려가거나 16세로 하향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반대측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저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우리 만 18세를 동원해서라도 투표율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아니죠. 말씀을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에서 투표권, 참정권을 가짐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보다 함양해야지 사회에 나갔을 때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였죠. 만 18세와 만 19세는 어찌 보면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로 민주시민의 의식이 갈릴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러한 투표보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만 18세와 만 19세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에서 보면 우선은 만 19세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끄덕끄덕하지만 만 18세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고등학생이 투표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은 보통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보니까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네? 이거예요. 굉장히 이 나이는 의미가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내가 고1인데 청소년은 투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민주시민의 자긍심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세상을 심도 깊게 보지 않을까요? 좀 더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저 다른 발언. 네, 다른 발언 하십시오. 아까 그 청소년 18세가 지금의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확언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변화가 잠시만 주시죠. 네.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정치권을 주었을 때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종의 틀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틀이 없으면 변화조차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찬성 측 입장과는 다르게 저희가 꼭 음지에만 있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저희가 또 다른 사회라고, 작은 사회라고 칭하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분명히 학교의 제도를 변화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도 저희 학교에서는 염색에 관한 교사 학생의 대토론회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학생들은 충분한 그런 학교의 제도를 바뀔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토론회만 해도 그런 학생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청소년이 투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 부모님, 매스컴의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청소년도 관심이 있다, 차세대 위원이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양지혜 토론자님께서도 청소년들은 차세대 위원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위원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우선 김혜린 토론자에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스마트폰 규제 공청회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아무리 반대 의견을 내봤자 학교에서 안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학생회가 학교의 대표인데도 학교에서 학생회 의견을 안 들어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학생회 체제나 그리고 몇 분도 차세대 위원회를 하셨지만 차세대 위원회에서도 무슨 안건을 발의했는데 그것도 까인 걸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김다현 토론자님의 말에 반박하자면 매스컴에 휘둘리는 게 아까도 말씀하지만 매스컴에 휘둘리는 게 학생들 뿐입니까? 20대도 휘둘릴 수 있고 30대도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휘둘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영리한 학생들은 여기저기 신문 많이 보고 많이 수집하고 찾아다니면서 매스컴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휘둘린다? 이건 정말 무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 병역이나 운전면허마다 지금 다 나이제가 붙어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종합적으로 하면 18세가 되면 충분히 18세가 되면 충분히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표현 행사할 수 있는 인격체 학생들이 그 학교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도 학교에 의해 그게 막힌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만 18세 학생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어야 해도 이를 학교와 학생에 대입한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 의해 이것도 막히게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하자면요. 네. 18세와 20, 30대를 비교하셨습니다. 18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 속 세상과 가정, 학교를 오가며 살아가는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20대, 30대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18세와 20, 30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란 토론자의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권력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18세 참정권을 가진다는 건 우선 선거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좀 더 고무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세가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18세를 위한 법안을 들고 나올 겁니다. 18세를 지금 현재 교육법을 발의할 때 국회의원들이 학부모 위주 그리고 교사 위주, 다른 어른인 교육자 위주로 교육법을 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법이 학생 중심의 교육법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다윤 토론자님의 말씀에 또 반박을 하자면 물론 학생이 조금 더 좁은 세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하는 폭이나 그런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폭은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폭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이 폭을. 근데 이 폭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언변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리고 매스컴에 이용당하는 건 정말이지. 그걸 학생들이 사회 경험이 좁기 때문에 그게 오로지 학생들에게만 포함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계속 같은 맥락에서 돌고 있는데요. 다른 의견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법안이 안 나온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연령대는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은 자신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지만 타 연령대는 자신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더 정확합니다. 네, 만약 그 청소년, 그럼 제가 좀 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있다면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20대도 참정권이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죠? 네. 그러면 20세에게 참정권이 있는데 이 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나왔습니까? 이를 대학생이 수긍합니까? 참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 성인들도 그 대학생과 성인을 위한 법안이 꼭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게 제가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발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를 노렸죠, 어떻게 보면 대학생을 노렸죠. 이런 것처럼 학생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준비가 더 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또 그게 막연히 학생이 참정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너네 교육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참정권을 달라는 얘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참정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양지로 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주를 제정했을 때처럼요. 네, 좀 시간상 각 패널들의 의견 2개씩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의견 말하는. 네. 아니요, 손 드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청중들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찬성 측부터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찬성 측의 주장에 앞서 대표적으로 민주시민에 대한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한 또 그거에 앞서 국민투표율이 더 중요시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참정권을 가지게 될 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그러니까 사회와 학생들이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OECD 연간 학생 자살률 1위 이런 결과가 있고, 현재 우리 학생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현재 사정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할 제도가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을 통해서 더욱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창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투표율에 앞서 제가 12살에 처음 만난 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도 일종의 정치 참여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친구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으며 정치라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수적인 경향이 있음에 불구하고 노인계층은 오히려 즉 일본이 더 이러한 사례가 윤보선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차기 신세대 간의 조화가 합쳐지면 지금 그쪽 반대 측에서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쪽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하자면 참정권을 가져도 청소년의 정책에 관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학교에서 학생의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저주를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결국 참정권 연령의 공개를 허물어 사회적인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저희는 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참정권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아까 그리고 또한 찬성 측이 나이를 부정하는 데에 반해 18세의 권리를 언급하는 것을 보아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18세 참정권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발언들 잘 들었고요. 최후 발언을 위해 찬성 반대 측에 최후 발언 정리 시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청중들의 얘기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청중들 중에 발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럼 청중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한 토론 잘 들었고요. 사실 18세 참정권이라는 주제 내용은 학교에서도 다룰 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 또한 관심이 있어서 찬성 측에 섰는데 아까 토론하시면서 나온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김혜린 토론자님께서 청소년들이 제재가 안 돼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제대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독처럼 빠져 있다는 것인데 이런 중독에 대한 방안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말씀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정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유아들도 국민이지만 참정권을 갖지 않는다고 아까 들었어요. 하지만 18세라는 이유로 참여할 권리를 없애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8세면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최후 반론 정리하는 시간이라 그냥 그 시간에 말을 하는 거라서. 약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다른 청중분들 발언 없으신가요? 발언하실 분? 네, 최후 발언 정리 시간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의 마무리를 위해 각 패널들의 최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최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저는
저는 맨 처음에 어른들로 위한 생각보다 오히려 저희 차기 신세대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통한 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나고자 그렇게 정책을 했지, 무조건 위로부터 아래로 통하는 게 아니라 저희 먼저 의사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각각 모든 기준마다 나이가 다 틀리죠. 자, 제가 그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듣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만 19세 남자이고 직장 생활을 하다 군 입대하는 청소년의 경우 병역 납세의 의무는 있지만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면 이는 명백히 인권 탄압입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최후 발언은 네, 이는 국가에 대한 불복종인 사유가 되며 차라리 그럴 바에 참정권을 부여를 하거나 이 잘못된 법을 즉각 고치는 중 이 양자택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다윤 토론자님께서 매스컴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네. 자, 어른들로 통해서 당연히 홀릭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학교에서 무슨 자치 동아리마다 교육은 있죠.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그런 학교 폭력 교육 같은 거. 정부의 노력이라던가 이익단체 그런 게 성향이 된다면 그러한 대한 추세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 발언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져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연령은 가능하면 최대한 내려야 하는 것이지 걱정이라며 우려된다며 염려된다며 넉넉하게 올려잡을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 제한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도 정말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만이 매스컴에 혼란이 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딱히 그게 청소년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특별하게 미성숙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소년도 그들만의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는 연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에 대한 습득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미래에 우리들의 투표율을 높인다거나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민주적인 정치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후 반론을 할 때는 질의, 응답,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의 최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만 18세의 참정권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정리하자면 첫째, 만 18세, 즉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와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셋째, 학교와 가정 또는 화면 속의 세상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리 분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연령의 기준선을 건드릴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18세의 참정권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물론 찬성적인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18세 참정권 허용으로 청소년들의 입장이 대변될까? 또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 생길까에 의문이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예로 20대도 선거권이 있지만 20대를 위한 법안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반대하고요. 또 그리고 셧다운 네, 이상입니다. 그럼 최후 발언까지 잘 들었고요. 토론의 마무리를
그럼 토론회 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비밀 설문조사이며 토론회 전과 후에 의견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이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 풀어보는 사람 나는 가볍게 나는 내가 청소년 네. 네, 그러면 이제 청소년 토론회 18세 참정권을 주제로 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며 관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얼굴 보고 이쪽 보고 되는데? 여기 앉으세요. 이게 찬반 토론 그 찬성 참 준비 잘하셨던 것 같고요. 반대 토론도 준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왔던 모든 얘기가 기성세대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모든 얘기가 똑같이 걸러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가 생각이 성인들을 못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 21세에서 20세로, 그러니까 21세에서 20세, 만으로는 19세죠. 내려간 게 200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이런 토론이 불거져서 예를 들면 YMCA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단체에서 좀 나눠줬는데 18세 참정권을 얘기하고 있었고 또 몇 군데에서는 그냥 20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청소년 토론 속에서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21세기 넘어와 지금 와서 다시 이 참정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는 굉장히 많아졌다. 라는 것이 이 안에서도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 모든 게 정리되는 게 보니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청소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참정권 논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이런 토론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자님 중간에서 진행하느냐고 좀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점 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토론자만 얘기한 것 같은데 회원들 다 참석을 해서 하는 시간이 좀 더 이제 재미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면주 의원님 많이 참 잘 들으시고 감동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여기 나와서 원래 사회자 사람을 맡아줬거든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만 명이나 돼요. 그 중에 18살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학생들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학생. 지금 18세를 학교 다니는 고3이라는 기준을 갖고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 안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청소년이란 단어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춘향전 보면은 16살이잖아요. 16살이면 어떻게죠? 고1, 2인데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어요. 그럼 18살이면 애 엄마가 됐던 거예요. 무려 100년, 채 10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소년이라는 청소년 연구하시는 분들도 보면 청소년이란 단어와 개념이 생기는 거는 산업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계층화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 학의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8세 하면 고3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또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진짜 이 사회는 마치 학교 안 다니는 16만 명의 청소년을 생각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대학 안 가는 친구들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태자면, 제가 예전에 토론 교실을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토론자 찬반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토론자들, 이 토론도 하나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청중들도 게임표를 이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같아요.